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북한의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이름이 김군옥 영웅함. 길죠. 일단은 김군옥이라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이름이에요, 저한테는. 낯설지만 뭐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음. 영웅 칭호를 한참 전부터 했었던 그런 인물이죠. 우리 정 작가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 주문진 해전이 북한이 선전하는 주문진 해전은 한국 전쟁 때 있었던. 네, 그 전쟁에서 그 미군을 격퇴시켰다고 주장하는 네, 그 인물이죠. 네. 그게 주장이 돼서 한동안 뭐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었죠. 그렇죠. 예전에 네. 이게 뭐 사실이네 아니네. 네. 반대편 측에서 완벽한 사실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완벽한 거짓이 이제 드러났죠. 볼티모어급 순양함이 한국 전쟁에서 사용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티모어함을 격침시켰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밝혀지니까 그럼 볼티모어급의 다른 볼티모어 함명을 가진 그 함이 아니라 그 자매함이다. 그러는데 그 자매함들 모든 클래스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전한 적이 없는데 격침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이고 또 그거를 그러니까 주문진 해전에 간 적도 없는 함을 부셨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생존자들이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면 패전했다고 처벌받을까봐 우리가 영웅적으로 싸워서 미군의 경순양함을 어뢰정으로 격침시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야 엄청난 전공을 이루었구나. 실제로 교전이 살짝 벌어지긴 했는데 게임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러면 주문진 해전이라는 건 전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네. 어. 의미가 그리고 있을 수 없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뭐 한 개인이 와서 우리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찌 보면 그렇죠. 역사라지 이런 거 이제 약간씩 각색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에서의 그 영웅담을 얘기할 때 해군 쪽, 해전 쪽에서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공군도 전혀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이걸 어떠한 부분을 좀 영웅시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김군옥이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의 한 명을 부여한 것도 참 특이한 게 북한 잠수함 중에서 한 명을 사람 이름으로 부여하는 건 이게 최초입니다. 우리처럼 뭐 이순신함, 홍본도함 이런 한 명을 부여한 게 이게 처음이고 거기에다가 영웅함이라고 칭호하면서 저는 이렇게 각색된 그런 인물을 한 명으로 했으니까 이 잠수함의 운명은 그냥 정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름부터가 그러면 구라다. 그렇죠. 그렇죠. 업계 용어가 나와서 섬뜩했네요. 그러면 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도 구라입니까? 구라 아닙니다. 구라 아니에요? 네, 전술 핵 공격 잠수함 맞습니다. 맞다. 네. 그러면 이것도 헷갈려 있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게 잠수함이 뭐냐면 보통 핵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은 핵으로 동력을 삼거든요. 그렇겠죠. 핵 잠수함. 근데 이 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인데 핵미사일 동력은 디젤이고. 그렇죠. 이게 약간 이스라엘의 돌핀급인가요?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핵미사일 추정되는 미사일을 탑재했지만 그 잠수함의 전력은 재래식이다라는 거죠. 이쪽에 전혀 문외한인 제가 들었을 때 이거 굉장한 뻘짓 아닙니까? 뻘짓은 아닙니다. 디젤로 동력을 굴리면서 그 핵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효용성 측면에서 뭐 좀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걸 굳이 공개를 했다는 것은 숨을 의도가 있는 거죠. 북한이 항상 공개를 하고 심지어 진수식을 거창하게 거행하면서 여러 사진까지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막 분석도 하고 이런 걸 제공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사진을 그런 거 보면 기뻐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지금 눈빛이 번쩍거리는 거 보이셨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서 아까부터 사진을 계속 찾아봤거든. 네. 왜 기뻐 이게? 나 진짜 여러 얘기거리가 나오죠. 왜냐면 이 잠수함이 듣도 보도 못한 잠수함이잖아요. 돌리는 소문에는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돋보기로 보셨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돋보기는 그렇죠. 확대해서 많이 봤고 그리고 구글어스를 통해서 좀 봤고 제가 이제 구글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진짜 우리 밀떡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는 진짜 이 리스펙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그 호기심과 관심 또 그걸 보면서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그렇죠.
와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보고 그러니까, 있다는 게 네, 네. 신기하기도 하면서 저도요. 왜 나를 쳐다보고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 가다가 이렇게 생긴 아저씨 지나가면 우리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영화에 한 씬 지나가면 이게 오. 무슨 급 잠수함인지 알아차리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제 김근옥함에 주목을 하냐면 음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부분들을 밀떡을 통해서 한번 이건 말씀 좀 드려야겠다 해서 역시 밀떡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언론은 핵 탄도미사일 어허. 핵이 탑재되니까 지뢰 예전부터 무조건 이 잠수함은 3,000톤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네, 네. 네, 수상 배수량이 그러니까 그거에 뭐 준한다 해서 항상 그러는데 명백하게 일단 김근옥함은 개조함이 맞고요. 개조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로미오급. 개량한 거예요. 개량했다. 예, 뭐 더 늘리거나 짜깁기를 하거나 그래서 일종의 저뭐 페이스리프트 같은 겁니까? 자동차로 치면? 그런 거죠. 근데 페이스 리프팅은 이게 차체를 늘리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에 지붕을 따고 2층 버스를 약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말씀 주신 가분수죠, 것- 가분수.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한 가분수라서 미국에서는 이 함을 갖다가 프랑켄 서브라고 해요. 프랑켄이라는 건 프랑켄슈타인을 프랑켄슈타인의 그 서브,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프랑켄슈타인 여기 이렇게 크지. 네, 그것도 있고 막 여기저기 뜯어서 붙인 거잖아요. 붙였다. 네, 네. 완벽하게 로미오급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로미오급을 개량한 게 맞고요. 개량 수준을 넘어서 완전 마개조를 했는데, 예, 우선 함교탑을 상당히 더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핵미사일 때문에. 올려가지고 그 함수 부분에 있는 그 탑 나와 있는 탑을 올렸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 뒷부분은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발사대 수직 발사관을 장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 길이가 자체 늘어났는데 네. 이 함 길이도 이번엔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뭐 많은 매니아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m가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100m가 넘어가면 배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글어스로 그 길이를 재보면 대충의 길이 나오잖아요. 뭐 지도 축적 같은 거 막 해갖고 그런 이렇게 거 재보는 거죠. 비율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한 10m 정도 더 늘리지 않았을까 원래 싶어요. 로미오 원래보다. 그럼 원래 로미오급이 76.6m예요. 그러면 86 혹은 제가 90m 보기엔 정도. 86, 85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구글어스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재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사실 말아요. 박 의원님은 예. 안 쟀을 것 같아요. 딱 이거 길이 보고 보자마자. 보자마자 이건 85m, 86m 이랬겠죠. 100m는 뭐 그걸 어떻게 알아? 100m는 말도 안 된다. 예, 100m가 넘어가면 탄도 미사일 수직 발사관이 10개도 더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로미오급을 개량했으면 100m는 안 나와요. 100m가 나오려면은 그 탄도미사일을 더 탑재하든가 아니면 추진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 안 되니까. 근데 추진 시스템을 안 바꾼 이유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바꿨고요. 그리고 추진 시스템은 재래식 배터리로 가는 그런 그쵸. 시스템 그대로고요. 그 배터리를 더 늘리기 뭐 하니까 길이는 늘렸지만은 그대로 둔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항해 성능이랄지 여러 뭐 어뢰 발사관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제거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함수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가렸지만. 예. 그래서 뭐 어뢰- 앞에 인공기 씌워놨던 그 네, 부분 네. 얘기하는 예. 거죠. 예. 통상은 잘 안 가리는데 어뢰 발사관 수준은 뭐 그렇게 네. 기밀이 아니니까 우리도 안창호급 진수할 때 뭐 잘 보여줬잖아요. 근데 어뢰 발사관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건 함수 부분을 일단 자르는 것 같아요. 기존 로미오급보다 줄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둥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뢰 발사관 제거됐죠. 제거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소나도 그러면 성능 저하가 틀림없이 따라오고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다면은 항해 성능과 기본적인 잠수함의 성능은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김근옥 하면 이거 진수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막 여기저기서 분석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100m 넘는다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들만 좀 탁탁탁 집어주신다면 뭐뭐 있습니까?
우선 전략 탄도미사일은 탑재할 수 없습니다. 구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발사관 앞에 대형 4개 발사관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극성 4, 5까지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북극성 4, 5, 3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갈 수 있다고 네.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절대 못 들어가고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북극성의 계열이지만 미니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뭐 북한에서 무슨 전시회 비슷하게 김정은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게 있어요. 예. 거기서 북극성 4, 5하고 같이 옆에 이게 진열해놨던 바로 그게 들어가고요. 뒤에 6개는 순항 미사일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크기입니다. 더 작습니다. 그거가 팩트고요. 또 하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핵 어뢰, 네. 헤일이 들어간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뢰 발사관도 로미오급은 8개가 있었는데 앞에 함수부에 6개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제거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함수 부분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 가려놨잖아요. 그리고 훨씬 줄었거든요. 함수 부분이. 그래서 공간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미에다가 핵 어뢰를 장착한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일 같은 수준의 커다란 엄청난 크기예요. 길이만 16m에 폭은 1.5m 이상입니다. 예. 그런 핵 어뢰 어렵습니다. 어뢰는 533mm 그 이상 되는 어뢰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로미오급이. 예. 그러면 당연히 김군옥 함도 어렵다. 핵어뢰는 어불성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 좋네. 그렇죠. 이게 예. 중요한 건데 사실 한쪽에서 엄청 겁을 내거나 엄청 공포를 조장한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밀정은 그 중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딱딱 짚으면 그럼요. 되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집어넣고 싶은데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자꾸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망은 가능합니까? 자망 가능하죠. 나는 그 의심스러운 부분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다만 보면. 여기서 우리나라 합참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게 나오자마자의 평가가 의미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미 없으면 뭐가 의미 없는지 설명을 해줘요. 얘기하던지 제가 볼 땐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무 속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분명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설계 능력이 없어서 마개조를 한 거는 분명한데 마개조를 했더라도 로미오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중에서 자망이 안 되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지는 절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술 핵 탄도미사일 들어가는 건 그렇죠. 확실합니다. 앞에 4개의 커다란 발사관에 4발이 들어가고 뒤에는 훨씬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순항미사일이 들어갔는데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상에서 물속을 뚫고 이게 튀어나오면 만약에 관측이 돼도 이게 순항 미사일인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인지 헷갈릴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뭐 탄도를 갖다 이렇게 따라가 들어가 보면 금방 나오죠. 네네. 이게 탄도 미사일인지 순항 미사일 금방 알아차릴 텐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거를 로미오급을 개량했다고 하면 기존의 로미오급이 20척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80년대 중반에 마지막 함이 건조돼가지고 상당한 기령이 있지만 그들은 뭐 이렇게 작전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쌩쌩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 잠수함을 전부 다 앞으로도 개조할 거라고 김정은이가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개조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발전은 할 거 아니에요. 발전도 할 뿐더러 그게 20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번에 그 목침 지뢰건 때문에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거의 전시에 준하게 움직였고 북한이 특히 전시에 준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한미 연합사에서 중심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상했던 작전 형태가 아닌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이.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게 재래식 잠수함의 아주 개떼 전술이라고 그러죠. 20척이면 20척이 다 출항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한꺼번에 출항을 했고 북한의 함대의 특징이 동해, 서해 나누어지잖아요. 예. 특히 잠수함, 대형급의 잠수함들은 동해밖에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경상. 예. 마양도라고 하는 기지를 제가
옛날에 구글어스를 볼 때 정말 유심히 많이 봤어요. 정말 천혜의 잠수함 기지예요. 그 마양도를 둘러싸고 그 안쪽에 정말 잠수함을 숨길 수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그 천혜의 지역이. 조건이. 예. 네. 부럽기도 했어요, 사실. 어. 우리가 한국 전쟁 때 그걸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데 하는 그죠. 생각도 들고. 그 마양도에서 바로 북한 본토로 보면 신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를 할 때도 이제 그 신포항에서 했는데 예. 신포항에 봉대조선소라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봐도 가장 큰 조선소예요. 거기에서 지금 진수식을. 김군옥 함을 진수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건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유튜브나 기사 반응들을 저도 봤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별 볼 일 없다. 예, 그냥 저게 제대로 뜨기나 하겠냐. 근데 설마 김정은이 참석해서 진수식을 한 잠수함이 뭐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개조를 했든 어떻게 됐든. 근데 또 하나는 엄청 띄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신조 잠수함이고 3,000톤이 넘는 거고 막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언론의 영향이. 합참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늘 북한의 어떤 신무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물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것도 있고 공개를 했을 때 그냥 그들의 의미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무기체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유심히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군옥함에 대해서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고, 김군옥함은 분명 우리의 큰 위협이고, 그렇죠. 이 부분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에서도 가장 1순위로 꼽고 있는 잠수함 전력, 거기에 대한민국을 타깃을 한 위협이다.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데, 그때의 수행 인원 중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이유가 예. 뭘까요? 여기에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일단 로미오급을 개량했기 때문에 재래식 추진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더 키운다면은 이제 핵 추진체로 가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 되죠. 그럼 레드라인을 진짜로 넘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미국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은 내해가 전부 얕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출항과 동시에 인공위성에서 추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티가 날 테고. 예. 그리고 길목마다 다 이렇게 탐지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데, 북한 경우는 마양도에서 자망해서 바로 동해에 심해가 돼버려요. 심해가 되고 그 장황한 상태로 태평양 어디론가 나간다면 미국 못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길목에 접근해서 매복해 있지 않고서는 아하. 헌터킬러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MD밖에 없죠. 그렇군요. 날아오는 걸 갖다가 격추시킬 수밖에 근데 없는데, 그것도 만약에 북한의 핵 미사일 탑재한 잠수함 성능이 좋아져서 미국 본토 근처까지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해에서의 어떤 잠수함 훈련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지금 마양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양도만큼이나 독도가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 잠수함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김군옥함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단 헌터킬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대응은 안창호급으로 대변되는 장보고 3의 배치 2와 배치 3를, 특히 배치 3를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핵 추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 은근슬쩍 미국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다 준다,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지금 기술을 준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줘서 지금 김군옥함이 진짜 말 그대로 핵추진체가 달리고, 이 아이가 동해에서 쑥 들어가가지고 태평양 어디로 가는데 미군이 체크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ICBM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숨어있는 공포가 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본토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렇죠. 핵 공격 중에서 지금 가장 위협이 되는 게 핵 잠수함을 통한 그 투발 수단을 통한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고, 물론 완벽하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만은 북한은
잠수함 설계 기술이 없다는 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예, 예. 자기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마개조를 통해서 이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진수했는데 예, 예. 우리한테는 위협이라는 게 팩트고 그다음 두 번째 팩트고 세 번째는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대비의 대응 방법 중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효과적인 건 핵추진 잠수함으로 하는 거다. 추진체를 바꿔야 된다. 자, 아무튼 김군옥 영웅함 북에서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실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진수식이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분명히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선명하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다시 한번 짚지만 언론이나 뭐 유튜브 등에 관련된 분석을 내놓고 뭐 관련된 뭐 재원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 좀 너무 허술했다. 네, 배수량, 길이 모두 다 아니다. 밀떡에서 이거 다 잡은 거예요.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합참의 어떤 리액션, 반응도 다소간 실망스러웠다. 분석을 좀 더 했었어야 됐어요. 스스로는 이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밖으로 내놓은 거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가 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잠수함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얼마나 위력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 밀떡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북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분명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럼요. 라는 부분 오늘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몇 가지 저는 인상적인 게 마양도를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땅을 좀 사두면 나중에 크게. 그러니까 마양도라는 곳이 천의 이 잠수함 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사실 잘 몰라요. 네, 거기 구글어스를 가시면은 조금만 좀 자세히 보시면 바로바로 보여요, 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8곳이었는데 마양도 주변에 더 있겠죠. 샅샅이 뒤져서 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엄청 뒤졌어요. 북한에 있는 70여 개 이상의 72개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72개의 공군기지도 제가 다 파악했고요. 왜 그래요? 미쳤어요. 구글어스 관계자분 있으면 이분 좀 그럼요.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김군옥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접하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밀떡을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그렇죠. 이게 크로스 체크하시면 여러분도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